네, 11월 25일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오랜만에 폴링뉴스의 전국진단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 폴링뉴스가 이번 주말이면은 여의도로 다시 입성합니다. 아마 거기서는 12월 달에 이 일정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참신하고 유익한 코너들을 가지고서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지금 예산국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여야 정당들의 어떤 이 전략과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의 어떤 이 전망들, 이런 부분들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른바 선진화법에 의해서, 선진화법 정신은 기본적으로 여야의 이 대화 타협, 즉 합의의 정신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이 싸움질하는 국회는 지양돼야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,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법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식물국회를 만들었다. 동물국회에서. 그래서 국회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다 하는 식으로 비판하면서 언제 이렇게 청구하겠다. 혹은 개정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, 사실은 지금 10여 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예산안의 이렇게 이 법적 시한을 어기고 심지어 해가 넘어가기까지 한 적도 많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선진화 기본법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자동 부의라는 12월 2일날 자동 부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이번에 정기국회가 12월 9일이기 때문에 현재 야당에서는 이 무상보육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또 법인세와 이 담배세 이런 조정 문제,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이 여야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좀 늦춰지더라도 12월 9일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, 지금 아마 전체 흐름은 12월 2일날 법정 기일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마 한번 선진화법을 만들고 이 경험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는 여야정 모두 12월 2일날 이 예산안 법정 기일 엄수라는 대국민적인 어떤 요구와 명령 아래 그 전에 아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. 새로운 어떤 변화가 저는 여기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국민들은 어떤 현안과 이슈에 따라서 지지하고 반대하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국회를 버리고 어떤 장애 투쟁으로 나갔을 때는 정반대의 어떤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집권 여당과 맞서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었죠. 그렇지만 그건 엄청난 이 정치적 현실입니다. 그래서 야당은 이번에 민병두 새로운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취임하면서 이렇게 발표한 보고서에도 드러났지만, 이제 더 이상 장애 집회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. 이게 국회에서 원내 투쟁에서 국민에게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대결해야 된다. 이런 정책과 어떤 국회 원내 전략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. 거기에서 30% 이상의 어떤 지지를 받아내야만이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다. 이렇게 제시한 바 있고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, 그것은 각 정당 내에서 지금 현재 혁신의 움직임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변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
예, 새누리당의 혁신은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내걸었습니다. 보수혁신위원회로. 그래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상당히 개혁적인 인사들이 이 보수혁신위의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고, 처음에는 강력단체장까지 예를 들면은 이 혁신위원으로 하려다가 자문위원선에서 지금 있게 된 거죠. 뭐 나경원이라든지 조혜진 뭐 이런 많은 당을 대표하는 개혁적인 의원들이 이게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수혁신위의 어떤 이 새로운 아젠다 이슈의 어떤 제시와 함께 새누리당이 또 한 번 변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모았는데, 막상 혁신안이 첫 번째 그 합의안을 갖다가 제출하자 의총에서 무참하게 깨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죠.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 사실상 크레이지 정당이라는 모바일 정당의 어떤 이 모습도 갖췄습니다. 근데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. 바로 그것이 이 보수혁신위가 정말 내용있게, 예를 들면 힘있게 못 나가는 이유가 저는 일맥상통한다, 이렇게 봐야집니다. 어느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혁과 예를 들면은 그 국정 운영의 어떤 지혜로움을 믿는 이 국민들이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40%대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, 뭐 어저께 이 지난주 조사에서는 갤럽 조사에서 50%를 넘는 이런 것도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그 청와대와 그 다음에 정부, 청와대와 정부, 그리고 그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간에도 이제는 이전 정치에서 있어 왔던 그런 이 정치적인 어떤 이 협박이나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그 이 몰이에 이 어떤 전국 운영이 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과 이슈, 거기에 대국민 설득 전략의 어떤 탁월성들, 이런 부분들이 이 전국 운영에서 중요한 지표로서 떠오르면서 그 여당 내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고 호응하는가가 역시 그 내부 세력을 갖다 해서 이 규정지은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 보수 혁신위의 어떤 그 이슈를, 예를 들면은 아젠다를 김무성 대표 체제가 받아내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저는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.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김무성 체제가 갈무를 해낸다면은 이 개헌 이렇게 논 이후에 상당히 새로운 어떤 동력을 또 발휘할 수도 있지만, 사실 개헌을 본격화시키면서 제기됐다가 청와대의 어떤 반격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이 개헌위원회에서 묵사발나고, 그게 또 이렇게 혁신안이 제대로 이렇게 처리되지 못할 때 김무성 대표 체제의 어떤 권위와 파워는 현지 줄어들 수밖에 없다, 보여집니다. 이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어떤 새로운 정치 모멘텀은 상당히 어렵다. 그랬을 때 결국은 김무성 대표 체제가 이 본래 이야기인 대로 이 수평적 관계로서 청와대 관계를 이렇게 그 긴장과 협조를 유지해내면서 나름대로 그 총선 대선의 어떤 차기 어떤 선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 구체적인, 말하자면은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, 그리고 이 조세 정책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, 지금 현재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 성장,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서도 이게 정말 이 정치인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카드를 내놓으면서
전국 운영에 나서지 않으면은 상당히 오히려 더 이렇게 이 퇴화된 어떤 이 정치인의 모습을 노출될 수밖에 없다. 이게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비상대책위가 꾸민 문희상 체제가 초기에 약간 여러 구설수가 있다가 지금 좀 안정화되는 그런 케이스이고, 이전에 김한길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민병도 의원이 또 이렇게 그 민주정책연구원이나 싱크탱크를 맡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야당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여러 방안들, 또 구체적인 이 정책 이슈 대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이 건강한 긴장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그 이 해법을 내놓는 모습이 야당이 새로운 길이 아닌가 고 이렇게 그 기대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28 전당대회를 갖다가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도 결국 분당과 신당으로서 나눠지면서 야당 세는 굉장히 그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야당이 과연 총선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대선을 목표로 하냐 따라서 저는 한 번은 걸러야 될, 한 번은 꺾어야 될 과정이 아닌가. 예를 들면 130명의 의석이라는 지금까지 초유의 거대 어떤 야당으로서의 그런 그 의석에서 안주하기보다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큽니다. 누군가 이야기했지만 이 민주주의로서 겪을 때는 여야로 나눌 수 있지만 정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세금 문제, 법인세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입장은 이 새누리당이나 별반 다를 없는 부분들도 상당수가 새정치연합에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새롭게 수립되어야 된다. 이게 그래서 어떤 당의 어떤 이 분화는 필연적이지 않느냐. 그런 가운데서 총선과 대선을 선거연대로 나가야지 한 당에서 예를 들면 정체성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넓게 스펙트럼을 가져나갈 때는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할지 상당히 그 헷갈릴 수밖에 없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서로의 어떤 이 정책 대결, 이슈 선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확장된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창조적 파괴가 야당의 새로운 모색일 수 있다. 라고 감히 그 주장하는 것입니다. 28 전당대회에서 정말 전부 다 그 100% 어떤 최선을 다해서 멋진 한판 승부를 걸고 거기에서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면은 예를 들면 그래서 28 전당대회는 무엇보다도 이런 이 정책 이슈와 노선에 첨예하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. 거기서 과연 함께 갈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들이 분명히 보고 국민들은 또 무엇을 바라고 지지하는가를 갖다가 확인하게 된 다음에 거기서 저는 야당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. 바로 그러한 입장이 총선을 넘어서 이 정권 탈환을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. 이래 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